안녕하세요. 낫게 해드리고 싶은 진심 한의사 김영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저녁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환자층 중에 가장 많은 풀을 차지하는 자율신경 실조증, 그 중에서도 소화가 안 되시고 담적병, 잦은 채기, 혹은 뭔가 명치가 더부룩하고 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들, 혹은 설사 변비가 교대하면서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은 한의학적으로 무엇인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소화기 질환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어릴 때부터 소화기가 안 좋았었고, 단순 소화기 질환이 아니라, 왜 이렇게 소화기 건강 자체는, 그러니까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왜 움직임이 이렇게 좋지 않지?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겪고 제가 해결해 나갔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의학을 공부했던 이유가 제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축의 하나인 이 소화기 질환, 자율신경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직접 겪은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의대생 때였습니다.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실제 사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과거의 제 모습이거든요. 이때 체중이 40kg 후반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은 70kg가 넘고요. 어, 이때는 40kg 후반이었습니다. 워낙 식사를 잘 못하고 하루 식사를 예를 들어서 세 끼를 먹어야 되면 식사를 포카리 스웨트로 이렇게 대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사를 못하고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된다. 성적을 잘 내야 된다. 이런 강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 많이 빠졌었고 건강을 되게 잃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제가 예과 2학년 때였는데, 이때 하루는 이제 겨울이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학회라 해가지고 더 이렇게 공부를 하러 외부로 공부하러 나가는 그런 연구 모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예과 2학년 때는 사실 그런 학회를 다니지는 않거든요. 근데 욕심이 많았어가지고 치료를 잘하고 싶은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때도 서울로 경희대로 이렇게 학회로 공부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올라가기 전에도 건강이 안 좋았어요. 지금 이렇게 모습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랑 저희 동기랑 같이 올라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날 일과가 끝나고 이제 쉬려고 찜질방에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식사를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주신경성 실시, 이제 목욕탕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제 사실은 또 일어나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 119가 왔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바로 제가 정신이 깨서 들었던 생각이, 아, 깨서 얼른 학회 수업 들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지? 119 실려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단순한 위장 질환, 위장염, 뭐 위궤양 이런 질환으로는 이 정도로 약간 이런 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뭔가 이 신경성 질환 혹은 자율신경성 질환으로 소화기 질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뭔가 이런 불편한 것들이 많이 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뭔가 힘든 상황에서 소화기 질환이 이렇게 발동해가지고 담적병이나 이런 걸로 진단을 받고 오시는데 사실은 몸이 편해져야 전체적으로 증상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해서 뭘 해도 낫지 않는 이 소화불량, 자진채기, 담적병이라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냐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위장 쪽에는 문제가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위장을 움직이고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좀 움직이게 해주는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자율신경계. 특히 위장 움직임은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내 몸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회복 재생시키고 소화 흡수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이 부교감신경이 그 역할을 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화불량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더불어서 뭔가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하다든지 트림이 자주 나온다. 혹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불편하다. 대인기피, 우울증이 생긴다. 그래서 불면증도 생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동반되는 증상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손을 대야 할지 되게 막막해집니다. 근데 뭐 딱 이렇게 두드러진 기질적인 원인이 뭐 CT나 초음파, 뭐 내시경 이런 데서 드러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원인은 먼저 이 자율신경계에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발생합니다. 맨 처음에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고요. 이거를 억제해 주려고 부교감신경 역시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둘 다 활성화가 되고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자꾸 활성화되는 조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야간근무, 교대근무 혹은 잠을 잘 안 자게 된다거나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이런 항진되는 시스템을 너무 많이 유도를 해냈을 때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을 이렇게 내려주려고 계속 자극을 주다가 일정 자극이 넘어가 버리면 얘가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항진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됨에 따라 부교감신경이 같이 항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부교감신경 레벨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내 전체적인 이 격차가 커졌을 때 대부분은 체중 감량, 소화 불량, 혹은 위장 움직임이 저하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십니다. 그래서 초기형 모델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부교감신경이 기능이 떨어지는 타입에서 담적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때부터가 사실 소화불량이 많이 불편해지시고 체중이 빠지고 뭔가 식사하기 불편한 자꾸 트림이 나오고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기 불편한 그래서 아 나는 너무 불편한데 외부로 말을 해도 이건 드러나는 증상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때부터는 살이 빠지니까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 좀 알아챌 수 있지만 되게 힘든데 남들은 잘 몰라주는 증상이거든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다 떨어지게 돼서 보시면 이렇게 교감, 부교감이 다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와요. 이때는 이제 체력 자체도 확 떨어져 버리고 내 몸의 신경 레벨도 떨어져서 단순하게 소화불량, 담적뿐만이 아니라 체력, 면역력, 회복력이 다 떨어지고 체중도 쭉 빠져버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 엄청 힘든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보약이 필요한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때가 내 몸을 치료해주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몸이 과도한 항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망가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가 체질 안약 혹은 체질 보약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체질 진단을 잘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맥, 맥진이죠. 이걸 통해서 첫째로 가려내고요. 두 번째로는 복진이랑 전체적인 체형을 가지고 가려내고요.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약제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약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체질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런 체질별로 쓸 수 있는 약제들을 쓰는데, 녹용은 누구나 좋은 거 아니에요 하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녹용은 태음인한테 좋고요. 그리고 발효 녹용은 태양인한테 좋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녹용은 소음인한테 좋습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에도 태음성 소양인과 이제 태양성 소양인이 있는데 태음성 소양인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녹용을 쓰는 게 조금 좋고요. 그리고 소양성인데도 기본적인 태양성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발효 녹용을 써주는 게 좋아요. 열성이 많이 깎여 있는. 즉슨 무조건 좋은 약제라 해가지고 체질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먹게 되고 복용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체질 진단 하에 이런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병원에서 처치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증상에 대한 약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오면 불면증에 관련된 약물들, 항우울제, 혹은 이제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게 스네피 주사, 성상신경 차단술인데 다른 여타 좀 항진된 증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듣는데 소화불량에는 잘 안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얘네는 교감신경의 작용이에요. 교감신경. 근데 이 소화기 쪽은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잘 되어줘야 소화기가 잘 원만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사요법이나 차단술로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이게 악화를 반복되는 게 부교감신경이 한번 올라갔다가 저하가 돼서 이 저하된 부교감신경이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 저하된 거를 올려주는 방법이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해서 치료 방법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체질 한약을 통해서 내 몸의 장부 편차 혹은 이런 불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인 체질과 태음인 체질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써야 하는 약들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파악해서 처방을 써줘야 되고 그런 경우에 부교감신경이 쫙 잘 올라가면서 위장이 움직이고 꿈틀대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주무시는 게 편해진다. 위장이 잘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항상 표현하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잘이 될 수 있게끔 처방을 구성하는데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상체질을 전공하고 제 몸도 사상체질 의학으로 고쳤고, 복용은 지금도 저는 체질의학적으로 해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한약만 거의 16년을 복용한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하고 있고 지금도 복용하고 있거든요. 약은 복용할수록 잘 맞춘 약일수록 건강에 정말 좋고 내 몸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좋습니다. 근데 필요한 순간에는 정말 잘 써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도침요법인데, 도침은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 밑에 보시면 날카롭고 길고 굵은 그리고 끝면이 칼처럼 생긴 침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교감신경의 영역은 목 쪽과 꼬리뼈 쪽에 존재하고요. 교감신경이 등 쪽에 존재해요. 마치 스네피 주사의 시술 영역인데 이쪽에서 압박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소화기 분절은 여기 교감신경에 압박이 있는 경우에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신경이 압박이 있고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기능이 과하게 항진된 곳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마치 리셋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극을 주면 해당 부위에서 재생과 면역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신경을 재생하고 제 기능으로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약품을 통해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리셋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해부학적으로 잘 접근하면 안전하고 양방향으로 항진이 되거나 떨어지거나의 모두 시술 적응증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도침요법은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잘 아는 한의사에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게 편차도 사실 크고요. 조금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시술이 해당 부위에 이제 도침을 자극을 통해서 염증을 만들었고 이 재생 반응을 만들었으면 물론 염증은 건강한 염증이에요. 요거를 회복시키는 반응으로 체질별 병리적 특성에 맞는 약침을 시술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스네피 주사랑 비슷한데 한약을 직접적으로 이 신경절에 주입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 시그니처 무기인 조선 대침, 이 황두침인데 이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침이 굵고 긴 침이기 때문에 신경절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혹은 브레인 폭으로 머리가 멍하고 가슴 답답한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거나 귀 주변으로 들어가서 해당 부위를 풀어드리면 두통이나 혹은 가슴 답답함, 혹은 호흡할 때 불편한 느낌, 이런 것도 자율신경 실조에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편해지고 소화기 쪽도 이런 장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장을 같이 자극을 해드리면 꿈틀꿈틀대는 게 느껴지는 게 바로 당일에도 느껴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깊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시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담적벽 그리고
아무 원인을 잘 모르겠고 파악을 잘 못하는데 계속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증상들은 제가 겪어보았기 때문에 잘 치료해드린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신 있는 1순위 질환이에요. 어, 해서 자신 있기 때문에 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공감을 제가 많이 할 수 있고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잘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치료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 김영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